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입니다. 2월 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지금 아주 어두운 시기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언제 동이 틀는지는 모르겠네요. 남산 롯데캐슬 6.45억, 이안동대구 3.8억, 성당내면 2.8억, 흥립푸르지오 2.75억. 오랜만에 남산 롯데캐슬 거래 가격이 나왔는데요. 6.45억, 10억을 간다고 했던 곳인데 많이 조정을 받았는 모양이고요. 성당내면 2.8억. 이거 팔면 이거 두 채? 야, 그래도 이 정도까지가 차이가 나려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간밤에 미국이 금리를 0.25% 인상했어요. 나스닥은 폭등했고, 채권금리는 폭락했고, 여기 다시 가져와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 하지만 아파트 시장은 왜 이렇게 잠잠하기만 한 건지, 좀 더 흐름 지켜볼게요. 자, 대구 매도 물량 수요일 날 전형적으로 감소하는 모습, 목요일 감소하는 모습, 화수 상승, 목요일 감소, 전형적인 패턴이 돌아왔고요. 전세 물량은 아주 소폭밖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11,900건. 월세 물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런 조짐이 나오면은 감소해야 되는 날 증가하면 보통 증가하는 패턴으로 갔었죠. 7,870건. 연초 대비 물량 많이 늘어난 모습이죠. 전체 임대 물량은 19,837건. 이것도 연초 대비 조금 늘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거래량 38건.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하다. 28건 아닌 게 어디냐. 이 정도면 조금 양호해지는 거래량. 1월달 모습 보면 전년 동월의 거래량을 한참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죠. 1월달 접어들어서 아직 거래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20% 계속 유지하고 있던 것이 아래로 떨어졌다. 뭔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긴 있나 봐요. 네. 거래량 38건 신고되고 지난달 거래 요거 729건 나올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이 나올 걸로 그렇게 점쳐집니다.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힐스테이트 버머 12.5억, 만촌 3점 그린코 에듀파크 8.5억.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인가? 범어동과 만촌동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었고요. 코롱하늘채 2단지 50평의 가격이 7억 천. 여기 잘 나가던 아파트였는데 거의 30% 정도 조정받는 모습.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 이건 하락했다고 보기에도 힘들 정도의 그런 모습. 그래도 이쪽 남산동 이쪽 지역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페라 3점 그린코어 더 베스트 어제 가격 많이 떨어진 채로 거래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5억은 회복해 있는 모습. 층수가 굉장히 선호할 만한 층인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3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미소시티 국건이 잘 버텨냈습니다. 5억 전후의 거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월성 3점 그린코어 에듀파크 84제곱미터 4억 7천. 좀 많이 빠진 느낌이죠. 요거 25% 정도 고점 대비 조정받았는데요. 그래도 5억 신축의 느낌치고는 그래도 좀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은 조금 있는 듯 합니다. 월베이 페란시상 33평형 거래가 띄엄띄엄 나타나긴 합니다. 고점 대비 한 35% 정도 하락한 모습. 성당 아라스 메트로 신규 가격 4억 1,800. 수목원 제일풍경채 39평형 가격 4억 500. 거의 고점 대비 40% 정도 요거 하락한 모습. 이안동대구 거의 이거는 거의 반토막 느낌 나지 않습니까? 6억 7천까지 갔던 것이 3억 8,500까지. 층수도 20층이거든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비교해 보시면은 좀 급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 3억 정도 빠져서 이것도 40% 이상. 안심역 호롱하늘채 30% 정도 빠져서 3억 8천. 신암동 동대구 우방아 유쉘 이 시장 20년 아파트들 힘을 못 써요. 3억 7천 정도 선 거래. 2017년 아파트도 국평은 아니지만 3억 7천. 이안동대구 3억 7천. 신암동 쪽에 워낙 아파트 입주가 많이 몰려있죠. 연식 차이를 감안하면 신암동 한 채는 굉장히 가격이 선방한 모습. 지산 IBC 네이처 아파트 가격 변동 거의 없었고요. 성당내면 1편에서 1단지 3억 4,500. 고점 대비 40% 정도 빠졌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3단지도 보이는데 같은 84제곱미터
2억 8천? 요거는 몇 년 전에 전세 가격도 요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격이 고점이 4억 2천까지밖에 안 찍었지만, 제일 위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분위기는 한 5억 중반을 그 이상을 같이 호가했었던 물건들이었던 걸 감안해보면, 수치상으로는 30% 하락이지만, 실질적인 충격은 더 커 보인다. 와, 이런 걸 보고,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와, 입주 물량 많은 게 대구는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허니진 캐스빌 3억도 겨우 지켜내는 모습, 저층이긴 하지만 3억도 겨우 지켜내는 모습. 대공령 화성파크 드림 1억 5천 빠져서 3억 천. 태양 아너스 베스트 3억, 태양 아너스 베스트 3억. 이 월성동에 나름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영역을 조금만 더 키워보면요, 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이 엄청난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학교가 하나 신설된다고 해서 멀리 튕겨놔야 되는 학생들이 안 튕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근데 또다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영역을 조금만 확장시켜 보면 되는데요. 그건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언급 드릴게요. 평립부르지오 가격도 2억 7,500. 야, 아파트 바라보는 가격이 그래 5억까지 갔었던 아파트인데 이자를 보게 될 줄이야. 너무 많이 올랐던 아파트 막 한 6억 하던 게 15억까지 갔다가 다시 10억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야, 그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급등했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러면 그렇게 많이 급등하지도 않은 아파트였는데도 가격이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줍니다. 나머지는 조금 지나갈게요. 건당거래대금 계속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1월달 그래도 막 그렇게 규제 해제 이후라고 느낌은 들지 않을 정도. 이 차트만 보고 뭔가 변화가 있었나 없었나라고 살펴봤을 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 차트를 지켜봤을 때 그때 뭐 있었나?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게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네요. 3억 미만 비중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뭐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 뭘 하건 간에 여기 노란색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3, 4억대 아파트들. 금리 많이 부담스럽지 않다면은 정책금리 같은 거, 특례 보금자리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많이 할인받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월세를 사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치일 수 있겠다. 근데 결혼하고 이렇게 하고 물량을 받아낼 사람들이 또 과연 얼마나 될지, 그 물량 부담이 너무나 커서 지금이 이제 여명이 밝아오려고 하는 중인지 아닌지 전혀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나 몇 가지 지표들을 좀 살아나네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괜찮아지나 이러다가도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들을 보면은 야, 아직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분양권 거래량 16건, 분양권 거래량 이런 것들 보시면은 야, 뭔가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네. 거래량이 작년보다 벌써 2배 수준이고, 거래량도 막 2019년 수준까지 올라갈 정도로 1월에 거래량 굉장히 많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과는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분위기가 달라지냐 이런 느낌이 드냐 보니까 직거래 비율도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래 들어 떨어지고 있고요. 왜 그렇게 달라지냐, 분위기가 달라지냐 싶어서 보면 생각보다 5억 이하의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5억 아래쪽에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나 봅니다. 용산자이 6억, 이 가운데 6자를 기록한다. 국평 중에서요, 이 가운데 6자를 기록한다, 대단한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마피잖아요. 6억인데 한창 때 8억 4천까지 갔었던 34층 물건, 32층이 6억, 그것도 마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는 잘 나갔지만 청라 헬스자이는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창 때 9억을 훨씬 더 넘어갔던 물건들, 거의 10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절반 수준으로 가격이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모습. 전세 거래량 47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명이 밝아오나 싶다가도 야, 이런 거 보면은 전세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루 전세 거래량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수준의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면은 전세 물량 해소가 되지 않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아파트 가격이 받쳐주기는 좀 힘들 것 같죠. 좀 거래량이 많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날 요인이 그렇게 많이 또 보이진 않습니다. 전세 가격 신고가 캐슬 골드파크 1단지 신고가 한 건 있었고요. 나머지는 좀 보시면 바로 가격대가 4억대입니다. 그 다음 높은 전세 가격이 4억대.
만촌 3동 그린코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거래 가격이 8억대 뭐 초반 요 정도로 형성이 되는데요. 전세 가격이 3억 5천 곱하기 2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억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향후에 물량 부담도 좀 더 생길 수 있잖아요. 여기는 범사만삼 제가 특집에서 따로 다뤄드리면서 여기 좀 물량이 좀 우려스러운데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전히 역시나 가격이 그렇게 큰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이고요. 오히려 상인역 신일레피트리 얘 가격은 좀 수상하죠. 예, 근래 들어서 이 동네 분위기에서 저 전세 가격이 형성되진 않거든요. 주변에 100제곱미터 이상 거의 40평대의 전세 가격보다 왜 더 높게 체결했을까? 요런 부분도 한번 볼 수 있고요. 가격이 40평대 가격도 3억 초반이면 가능한 그런 분위기. 그럼 3억도 비싸긴 해요. 근데 전세대출 금리도 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으로 다 억눌려서 지금 금리는 다 떨어지고 있다. 예금 금리도 떨어지고 전세 금리도 같이 떨어지고 있고 신규 주담대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나머지 2억대의 가격대 아파트를 보시면 사람들 좀 오래된 아파트 중간중간에 끼어있지 거의 다 신축들 아파트. 임대도 이제 아파트 오래되면은 임대 놓기도 만만치 않겠구나 요런 느낌. 자꾸 구축과 신축 그리고 감가상각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가격대. 똑같이 떨어졌지만 나중에 오를 때는 또 분위기는 사뭇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 지금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 보면은 서울의 둔촌주공 사태 아니면 지금 삼익빛이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켜봤을 때 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구나. 삼익빛이 거의 1대1 재건축에 가깝게 진행이 되거든요. 분담금이 7억이에요. 7억. 아파트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바꾸는데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데 비용이 7억이나 들어요. 웬만한 아파트들 대구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 야 그러면 중고층의 아파트들 나중에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 새 아파트는 넘쳐나는 그런 시장 분위기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 모양새고요. 나머지 3억 미만 비중은 올라가고 있고요. 4억 이상 비중 10% 정도, 월세 거래량 62건, 전세 거래량 아까 47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더 많아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전세가 소진되지 않는 그런 시장에서 다시 폭등은 기대하기 힘들다. 어제 유튜브 방송을 한 개 봤었는데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요거 한번 좀 과거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 중국 급성장해 나가던 시기에 우리를 같이 끌어올려줬어요. 점프 하이 같이 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 LG경제연구원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더 언급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월세 보증금 아직까지 요건 2월달 수치가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아직까지 크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세 거래량 웃자든동 이것이 해결되어야지 상황은 나아질 것 같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